제목 보니까 아마 민주당 얘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한나 땡, 속으로는 걱정인가? 물음표죠. 한나 땡이요? 무슨 땡, 무슨 땡, 이거 정치권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게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 약자입니까? 한나 땡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한동훈 장관, 전 장관에 대한 평가, 뭐 예상하시겠지만 굉장히 뭐 이렇게 좋지 않아요. 뭐 잘 되겠어?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와 관계를 잘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한 전 장관의 경우에는 까닭없이 경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국민 대다수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고 국민의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한 전 장관이 크게 선고할 거라고 보지 않고 정치를 뭐 그냥 부업으로 하거나 아르바이트로 하다가 정치의 대표이사가 됐으니까 저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의 정당이 제대로 네. 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발전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이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표의 확장성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은 당연히 국민의힘 찍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대다수의 국민이거든요. 그럼 예. 이걸 어떻게 엎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다? 저희는 땡큐죠. 아, 저 표현이군요. 한동훈 장관이면 땡큐, 한나 땡 이게 나왔는데 그런데요. 무슨 땡 표현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이 땡 표현을 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 발언이 2020년이군요. 벌써 한참 몇 년 됐는데 그때 당시 나온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보수 세력에서 이번에는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나 봅니다.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군사정권 하가 아닌 이상 정치의 공간에 잘 적응하고 리더십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박원석 주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년 전에 민주당에서 윤나 땡 그러면서 뭐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또 한나 땡이에요. 그러면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윤나 땡이었는데 결국에 민주당이 대선에 졌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거는 좀 잊고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렇게 판단할 건가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프레임을 좀 간결하게 만들어서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이제 공격하고 네. 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라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이게 오만해 보이거나 그러면 이제 표를 안 주고 선거 자칫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민주당의 프레임이 그렇게 간명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예. 어쨌든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당내에서 총의를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라고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해올 걸 알고 또 뭐 대통령의 아바타다, 무슨 직할 비대위다 이런 얘기들이 다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온 건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일종의 이제 펼칠 쇄신이라는 거는 아예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쇄신을 펼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인적 쇄신 경쟁을 전제로 본다면 국민의힘은 사실 현역 국회의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영남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일정한 물갈이를 한다 그래도 예. 민주당 그 공천 시스템상 그렇게 뭐 과감한 물갈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비교돼 보이거든요. 예. 한쪽은 뭔가 이 연령의 측면에서 젊어지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쨌든 그런 그 정치인들과는 좀 상이 다른 예. 그런 인물들을 막 영입하면서 인적 쇄신을 하는데 한쪽엔 뭔가 이게 고인물 같은 느낌을 주면 그게 이제 선거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나 땡 하는 거는 긴장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프레임에 의존해가지고 저 의미를 축소시키고 뭔가 이게 비판적으로만 보려고 할 게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러올 어떤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숙고해야지 그냥 상대를 폄훼하는 것만으로 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음 화면에 나오신 분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은 이른바 친명 좌장 의원 아닙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약간 경계해야 된다는 건데 한동훈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을 말하는 1차원적인 사고. 뭐 앞에서 말하신 분인데 그분은 1차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1차원적 사고에 걱정해야 된다. 한동훈은 윤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다. 아바타 아니라고 지금 보는 것 같네요. 다음 하나 더 보죠. 민주당이 막연히 한동훈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 이거 총선 필패를 말하는 거네요. 진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얘기했는데 그 자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꺼내놔요. 정성호 의원 말인데 술 안 먹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르다. 술 얘기를 꺼냈어요. 여기 술을 아예 안 먹는다. 방심하면 필패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정성호 의원 이런 관련 질문들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지도부에 계속 질문도 하거든요. 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도 묶여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성호 의원님이 SNS에 이제 한동훈 장관 나오면 땡큐라는 이런 당 지도부의 생각이 좀 1차원적 사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당의 몸부림을 웃고 즐기고 한나땡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으면 실제 국민들은 너희들은 뭐 하는데 저기는 몸부림이라도 치는데 니네는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야. 국민들은 시선이 곱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윤석 대변인 지금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 보다가 우리 완전 필패다. 그리고 술 안 먹는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잘 봐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의 등장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보신 거죠. 한동훈 장관을 지금 1차원적으로 표현한 거 정성호 의원이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근무를 같이 했었던 검사 출신 딱 그거로 보는. 앞서서 무슨 땡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그냥 감정의 배설이잖아요. 한나땡에서 좋다 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를 정성호 의원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누구를 맹종하지 않는데 이게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이 인생사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제도권 내에서 이 성과주의 시스템에 따라서 자기의 성과와 실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따를 이유도 없고 따를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정치에 왔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상식과 생각에 따라서 하겠다고. 아주 간명한 원리예요. 여의도 문법을 여의도 사투리와 표현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연에 따라서 그룹을 지어서 움직이면서 국민이 정작 원하는 얘기는 고구마 먹듯이 안 해요. 늦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만 서로 하고 삿바싸움만 하는 이 여의도. 여기를 바꿀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거를 정성호 의원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처럼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맞는 건데 제가 정말 놀란 건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된 이후로 제가 여러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 쪽 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다 한나땡이에요. 아니면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비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도 필패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 정도라면 한번 저하고 대화 섞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봐요.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저 환영합니다. 소영주 부대변인. 소영주 부대변인의 생각과 정성호 의원의 생각은 다른 겁니까? 아니 100% 동감합니다. 공감합니까? 예. 윤석 대변인님이 최근에 저 방송 안 했나 봅니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요. 예,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얘기들이 이렇게 막 김을 피웠잖아요. 군불 뗄 때는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구도에 대한 땡큐였습니다. 구도. 인물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 비교되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참신하고 능력 있고 유명세가 있고요. 일 잘하고 이런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반대 이미지예요. 좀 무능하고 막 일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왔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득점 포인트 있겠다지만 구도에 문제였습니다. 구도가 고맙다. 왜 그러냐면 정권 심판론이 강서구에서 국민들이 요구를 해서 국정기조를 바꾸고 나서 뭔가 국민이 쇄신하라고 던진 건데
결국에는 그 부분을 포기 안 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장 아끼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냈다는 건 정권 심판으로 이번 총선 치르겠다. 예. 정권 심판론 할 테면 해봐라 이거거든요.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프레임 자체를 우리는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예. 한동훈 장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 몸이다. 예. 아바타다. 이런 부분들을 깨트려 버렸을 때는 예. 그 반전의 파편이 민주당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예. 정성호 의원의 말대로 민주당도 혁신하고 거기에 더 맞설 수 있는 어떤 당의 어떤 눈높이들을 높여나가야 되는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왔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100% 공감하는 겁니다. 자, 비대위원장이란 자리는 사실 당대표를 대신하는 거군요. 그러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 자리에 앉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경쟁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당대표,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전 장관이 만나지만 않았지 뭐 사사건건 충돌한 게 많았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잠수하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굉장히 뭐 긴장감도 좀 느껴지네요. 지금 서로 발언들이요. 이게 시차가 완전히 다른 거긴 하지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73년생 법무부 장관 출신 그리고 앞서는 검찰 출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 86세대죠. 주 2회 이상 재판 출석. 이거는 저 장관, 뭐 검사, 지금 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약간 좀 대비되고 있다 이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빠르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양자 대결 뭐 이런 조사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공개된 자료인데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더 적합한가? 벌써 이런 조사들을 하는 거군요. 벌써. 총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요. 보시면 한동훈 45, 이재명 41. 앞섰어요. 물론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앞선 숫자가 나온 거예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호감도입니다. 다음은. 자, 호감도 조사. 한동훈 47, 이재명 42. 이것도 앞섰습니다. 자, 김희정 전 장관. 네. 민주당에서는 한나땡을 뭐 일부 외치고 있지만 일부가 아니라 다수 같긴 해요. 그걸 외치는 분이.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칫 지금 이론조사 나왔잖아요. 지금.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론조사는. 그러니까 윤나땡 해서 대선 지고도 아직 한나땡 얘기하는 거 보면 또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를 민주당이 시작했나 뭐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총선의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제 정권 심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오늘 방금 이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세요. 벌써 차기 주자 대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 자체가 벌써 차기 주자 대결로 가면 한쪽에 대해서는 이미 나올 게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평가라는 판단 기준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한쪽 주자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요. 예, 그러면은 이미 평가가 나와서 당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잖아요. 이대로는 우리 안 돼. 저 대표로 안 되겠어. 그러니까 같은 당 안에서도 평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쪽과 예. 기대감 뿜뿜하는 쪽과 이제 그래서 총선의 구도가 바뀐 거에서부터 두 사람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상당히 국민의힘이 이제 스타트부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치인들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가 뭐냐면 약간 구리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기에. 그런 표현, 젊은이들 그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주는 그 정치인 이미지가 구려. 뭐 별로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참신하고 스마트는 아니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가진 이미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팬시하고 트렌디하고 내가 따라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은 아유 앞에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지역구 가면.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뭐 썼다고 그러면은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미지 메이킹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등에 업고 있는 세력 대표하는 거에서 이제 86세대는 그동안 고생하신 거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고생을 했던 시점은 굉장히 과거고요. 그 한 번 고생한 걸로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고 또 우려먹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지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거는 그 다음 세대인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막 발전하던 시기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던 그 격변의 시기에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그 살아온 세력. 그리고 86세대가 그거를 다 해서 너무 이념 논쟁으로 가는 반면에 97세대는 그거보다는 막 그렇게 대결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더 나은 함께 가는 대한민국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님과 그리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딱 나왔을 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정치인 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가 이런 의미가 간보는 정치를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뭐 특권 포기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비판하는 사람 만날까 말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가지는 나쁜 이미지가 바로 간보고 계산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 공 가릴 때 아니고 정말 후회 없이 휘두르겠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 컨셉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정말 하기로 했으면 화끈하게 하는 거. 이런 면에서 두 분의 이미지가 이미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치 뉴스가 보세요. 이재명을 놓고 나쁘냐 싫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심 인물이 한동훈으로 이미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으로 바뀌어버린 것 자체가 정치 지형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 개인에 대한 지형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대한 지형 그리고 정치하는 방식에 대한 지형이 옮겨가고 있어서 저쪽에서 그냥 한나땡이 땡큐가 아니라 이러다가 민주당 땡 될 수 있다 할 때 땡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지금 총선 앞두고 총선의 대결 구도가 또는 대결 프레임이 약간 바뀌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국민의힘의 바람이죠. 그건 바람입니까? 김희정 의원님 한 2분 정도 얘기하셨는데 놀라웠던 게 윤석열 이름 석자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통령은 없다. 한동훈만 봐라. 한동훈만 봐라. 그리고 이재명을 봐라. 요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프레임인 것 같은데 총선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총선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심판론이 지배하는 선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이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는 이제 구리다는 그런 감정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존 정치 중에 가장 구린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이준석 쫓아낼 때 체리따봉하고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 당대표 후보자들 다 주저앉히고 자기가 낙점한 꼴찌 후보를 갖다가 당대표를 만들었다. 그 당대표마저 또 쫓아내는 이런 모습. 그리고 검찰 시절부터 자기의 부하였던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이런 모습보다 더 구린 모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안 계시다. 이 총선에서 대통령은 생각하지 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생각해. 이게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한동훈은 생각하지 마. 계속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VS를 만들어야지. 다 조언을 주시네. 한나땡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게 제가 보기엔 번지수 잘못 짚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민주당 뭐 이런 얘기가 조언까지 해줬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아까 한동훈, 이재명 두 인물 비교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왠지 이재명 대표와 비교가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 계시잖아요. 뭐 지금 인천 계양을 출마설 나오는데 본인이 절대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관련된 목소리, 원희룡 장관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특정 뭐 지역이나 뭐 특정 형태를 지금 정해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앞장서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장과 이재명 대표 등장하는데 뭐 딱 한 사람 붙들어야 된다. 아무리 봐도 인천 계양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마 가능성이 좀 모락모락 뭐 짙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또 정치권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또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거제에 따라서 뭐 비례대표를 해서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이 오니까 비껴가는 거냐? 뭐 그게 아닌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소영주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좀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고요. 예. 정치는 모르죠. 어떻게 모른다. 될지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무조건 아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만 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지나쳐요.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좀 오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택들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 저렇게 본인이 행동하는 것만큼 얻지를 못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미래 권력으로 막 뜨는데 원희룡, 나 원희룡이야, 나도 있어 예. 라고 외치면서 지금 인천기양 얘기했죠.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땅 그거 온몸을 던져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은요. 지금 스포트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건 무슨 근거냐면 출생성분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이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은요. 예. 성골이고요. 저기 원희룡 장관은 예. 그냥 예.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예. 그냥 일해주는 사람의 정도 수준이다. 그거를 좀 현실을 파악하시고 예. 원희룡 장관 스타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합리적이고 질문 들었는데 그랬던 원희룡 부분이. 장관 얘기만 하는데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비례대표 이건 좀 봐야 되는 거다 했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가 영남권 지역구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 예, 현재까지는 없고 오. 지금 총선이 111일 남은 상황에서 예. 각 당의 지도부가 흔들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부터 건들 문제가 아니고 당 전체 인적 쇄신의 틀이 잡힌 다음에 예. 정해질 일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들리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중심에 두고 민주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까지 쭉 끌고 와 봤습니다.